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못한 소식만 저도 제공을 해드려서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뭐 어쩌 하겠습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보도를 해드려야지 제가 막 희망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투자를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또 뭐 그 사람의 뭐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좀 보도를 해드리려고 요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시황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내용은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18일 기준으로 있고, 러시아 경제 제재 협력과 환경 문제, 그리고 회원국을 좀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에 따른 논의를 좀 진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메인 주제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물가 부분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G7 쪽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에너지에 따른 수급이 불안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9일 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뭐 코인 관련된 내용이 많이 청문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호주 연방의 총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날짜는 22일로 일단 되어져 있는데 유력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날짜가 조금은 바뀔 수가 있겠거니와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방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드 정상회의는 24일 날 있고요. 보게 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협의체로 바이든 정부 이후 정상급에 격상하는 부분인데 이번 회의에서 일본에서 개최가 될 것이고 양국의 경제안보 분야와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5위 FMC 회의 공개, 26위 한국의 금통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뭐 한국의 금통위는 뭐 거의 뭐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뉴욕 증시에 52년 만에 최대 하락이 나왔고 지금 분위기로는 아직도 비싼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이 좀 될 것 같다. 이것도 코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었죠.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와 그리고 코인 쪽에 있는 회사와 이제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보여진다. 라고 짧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부분에 따른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한테 매우 주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트위터를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결제를 도입을 할 때 코인을 좀 쓰는 방안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 있는 방향성이 빨리빨리 정리가 좀 되어야지 우리한테 있는 하반기에 그나마 악재보다는 호재거리가 조금이라도 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준비를 해 보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은 형태이다 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주가 하락폭이 커지니까 트위터 가격을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머스크의 생각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인수 보류도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협상의 전술이었다. 더 싸게 사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보여주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싸게 사려고 했던 그러면 쪼커를 갖고 있냐? 이 쪼커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가짜 계정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를 좀 더 저렴하게 나는 사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걸 계속 이유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기업 비밀 공개의 침해권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길게 가면
별로 좋은 소식이 또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51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이 곧 승인이 될 거라고 하는데, 반대파 세력에서는 우리도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다른 나라 도와줄 만한 그 정도가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요새 좀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난달 인플레가 17.8%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이 74년 만에 중립국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립국을 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핀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국경 지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쪽은 괜찮고 살기 문제 없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KBS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던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물가는 뭐 다들 상향 평준화 다 올랐죠. 뭐 러시아만 오른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물건 사는 데는 여러 지장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 루블화에 따른 안정성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막 치솟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최대치로 안정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만큼 환율이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형태인데, 그 이유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에너지 수출로 하루에 1조 3천억 원에 따른 수입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에서는 되게 영국 벌써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고, 뭐 독일, 프랑스, 피그스 국가 다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겉과 속이 다른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1단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단계 섞어쓰기 네, 섞어쓰기 5대5 비중으로 섞어도 러시아산이 안 된다라는 마법 같은 부분, 그리고 저기 어떻게 보면 이 해당에 있어서 약간 눈 가리기 비법, 러시아 거를 대놓고 쓰기에는 눈에 좀 들어오니까 이 해당에 있는 관을 돌려서 쓰기.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가 이제 가스 밸브 잠궈서 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독일 거 갖다 쓰는데, 독일 거는 지금 러시아 거랑 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려 쓰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에서 많이 빌려 쓰고 있어서, 미국이 최근에 천연가스 수출 부분이 역대 최고 수출로 잡히면서 많은 1등, 수출의 1등 공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이지 않고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번 형태로 이제 전쟁의 오데사가 요새 좀 많이 주목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코인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못하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여파가 생각보다 쏘아 올린 공이 생각보다 우리 코인에 미친 영향도 꽤 크다. 왜 그러냐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만지작거리니 해당에 있는 유동성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코인한테 미친 영향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러시아에 있는 행동 내용 같은 것도 유심하게 제가 계속 뭐 보도를 해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영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가상자산 시총 반년 만에 1조 달러 증발을 했다. 뭐 투자자, 헤지펀드 시장이 지배하면서 손실이 악화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서학개미에 몰린 나스닥 ETF 올 62% 손실이라고 했는데, 되게 웃긴 게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극단적인, 그러니까 중립에 따른 투자를 좀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돌릴만한 그런 형태의 구간인데, 오히려 이때의 기회다라고 해서 더욱더 빅딜을 던지면서 모험을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 제어를 잘 못한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제어를 잘 해야 이런 구간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국 레버리지 ETF 수익률도 다 박살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올리기에도 분명 한계의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마진 교차가 앵커 및 미르의 상장 폐지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오늘 내용은 조금 거시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보게 되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도 이것도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구간대가 리오프닝 때문에 커진 건데, 리오프닝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한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봉쇄 조치를 강화를 하다가 이제 막 풀어졌기 때문에 이게 길어봐야 제 생각인데, 이거는 오차가 큽니다. 참고로 저의 생각이고요. 6개월 정도밖에 안 가지 않겠냐, 길면 1년 정도 가지 않겠냐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올리기에는 좀 눈치가 좀 보이고, 아무래도 상반기 내에 금리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이즈는 다 올리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 미국의 에너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성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그 전략 비축률을 거의 7월에서 8월 달에 또 채운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최고치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추이를 강도를 누구는 빅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이야기까지 또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제 0.5는 일단 기본으로 일단 해놓고 하반기부터는 점차 내리지 않겠냐. 그래서 내리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또 기대적 효과가 또 나와줌으로써 시장의 다시 안도감은 거의 3, 4분기 때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하이 코로나 봉쇄 6주 만에 일단 부분적 개방이 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반면에 또 안 좋은 건 중국 소식 부분을 또 빠르게 알려드리면 베이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상하이가 좀 극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좀 아이러니한 건 베이징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더라. 또한 이제 유가 추이도 어느 정도 계속 어떻게 보면 박스권 부분이 계속 움직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밀 가격 추이도 보게 되면 일단 얘도 박스권 부분에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관리 범위 안, 수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하반기 부분에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좀 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거비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가장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측면은 이런 주거와 이런 생필품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크치는 거의 쳤기 때문에 2분기 때까지는 왜 좋지 않냐면, 중국이 한동안 공장을 안 돌렸잖아요. 그게 이제 확정형으로 나오는 형태가 거의 못해도 7, 8월 달에 나오니까, 뭐 그게 이제 못해도 거의 여름 막바지 정도의 지표가 공개가 되면 이제 박살이 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봉쇄 여파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쇼크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요새 주가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게, 이런 게 계속 나와줌으로써, 달마다 나와줌으로써 계속 짓누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오늘 내용 좀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구독자님께서 뭐 길게 써 주셨는데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SEC로부터 라이센스 못 받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중에 좀 문제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저도 이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댓글 저도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냐에 따른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마켓 캡에 미치고 있는 테더를 건든다라는 형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해당에 있는 그런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 코인 시가총액을 대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테더의 시총만 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다들 매도를 할 건데 그 돈 자체가 어디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까? 마켓이. 테더 마켓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이 진짜 시총은 훨씬 더 전체 코인 시총 대비를 다 합쳐야지 그 재원으로 테더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테더를 건들면 이게 USDC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해도 시장의 재편에 따른 회복 기간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겠거니와, 두 번째로는 또 금리 인상 시즌으로 인해서 그 해당에 있는 그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막대한 준비 기금, 그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공매도를 때릴 거냐, 누가 그 돈을 큰 목돈을 대여를 해서 빌려올 거냐, 그리고 막대한 그 자금을 갖고 올 거면 분명히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데 적당한 돈이면 나중에 그걸 추적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돈의 액수가 커지면 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또 사회적 질타가 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맞지 않겠거니와, 그리고 테더가 박살이 나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상 세계에 있는 부분만 보세요. 저는 현실 세계도 같이 보지만, 그럼 현실 세계에 미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연준이 금리를 못 올려요. 왜 못 올리냐면, 자, 일단은 바이든 씨도 연준 염두에 두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유임을 시켰죠. 근데 유임을 시켰어.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게끔 하는 방향성이 일단 있잖아요. 근데 연준이 야 저기 공매도 세력이 저기 친다라고 만약에 들으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얘네 지금 목적이 일단 뚜렷한데. 그러면 왜 못 올리냐면, 자, 테더는 담보 비율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1이라는 건 물음표예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담보를 맡겨놨던 그 중소은행이 생각보다 부실률이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실률이 연쇄로 무너지겠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 올려서 중소은행들도 가뜩이나 대손 충당금 많이 쌓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거든요. 네, 대형 은행들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테더 부분이 날아가면 중소은행이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코인 부분은 건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테더를 건드려서 이거를 좀 무언가를 해먹겠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의견 다 존중해요. 그리고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향후 두 번째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계 기업들도 건전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것도 대응이 안 돼서 예측이 다 빗나갔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요새는 좀 인건비 비싼 애들을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솎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 초유의 사태로 인민은행 부양 강도를 좀 미비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요새 이게 좀 걱정거리라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계 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 즉각 금지 결정이 나와 줌으로써 좀 고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식량 에너지에 따른 위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인도가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라고 보면 러시아 비료 부분하고 또 연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가 보이지 않게 러시아와 또 그런 관계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식량 부분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혹시나 있을까봐 약간 비축을 하기 위한 촉도로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 측에서 이제 저런 자꾸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불안 요소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 테더 이제 CFO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기도 했었고, 우리 다 있다라고 한 번 더 시장 안정성에 따른 발언을 또 해주기도 했었고요. 서클사도 이제 그에 비슷하게 준비금 규모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줌으로써 시장의 안정감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작년 뭐 7, 8월 달에 얘네들도 헝다 사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준비금 부분을 급격하게 빠르게 재편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롱숏 비중 부분이 어느 정도 둘 다 또 많이 터져 줌으로써,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또 누군가는 롱을 쳤는데 롱도 청산이 또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재미가 없어서 선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연습을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이 금방금방 없어지실 거예요. 청산을 많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2주년 됐다라고 합니다. 반감기 2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2년만 더 참으면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으로 돌입이 된다라는 그나마 좀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머지가 6월 8일날 테스트넷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연기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도 누군가는 긁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또 봤더니 포보즈 비트코인 ETF 쪽에서 또 긁어 주셨다. 그리고 5월 12일 장기 홀딩 물량 거래소 입금 부분,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선물 쪽으로 들어갔던 물량이 꽤 있고 그 선물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 물량을 지급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났던 입금 추이인 거지, 우리한테 뭐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을 매입을 해주기 위한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으로는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추이에 따른 누군가 해석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가 완전한 인과관계까지는 아닐지라도 달러 인덱스가 급등 급락 시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좀 있었다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좀 그렇지 않겠냐 라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의 의미는 크로스가 보이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그런 뭐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7일 기준으로도 또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의 연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향도 우리는 좀 잘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언론사들이 발빠르게 또 움직입니다. 네, 보게 되면 뭐 KB, K사, S사에서 보도를 받습니다. 뭐 코인 안 좋은 다큐 이제 또 만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국내 코인 쪽은 트래블 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 쪽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조심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내용 약간 정리 안 됐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의 거시적인 시황적인 부분도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어떤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예, 계속 열심히 중요한 소식 있으면 계속 잘 정리를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